퇴적암과 퇴적구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1.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퇴적 구조에 따른 퇴적 환경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물에 젖은 흙을 손에 쥐고 뭉쳐보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다져지지만 다져진 흙이 암석이 되지는 않죠. 다져진 흙이 암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흙을 손에 쥐고 뭉치는 과정은 암석의 생성 과정에서 다져지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다져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굳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작용을 받아 생성된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이나 공기 또는 얼음에 의해서 운반된 퇴적물은 퇴적 장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게 되면 밑에 있는 퇴적물은 위에 있는 퇴적물의 압력을 받아 다져져서 입자대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다져짐 작용이라고 합니다. 또 퇴적물 속의 수분이나 지하수에 녹아있던 탄산칼슘, 규산형 광물, 철분 등의 물질이 퇴적물 입자와 입자 사이에 침전되면 퇴적물이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는데 이를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퇴적물 입자와 입자를 서로 붙여주는 작용인 거죠. 이처럼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은 일반적으로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합니다. 쇠설성 퇴적암은 기존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받아 생성된 퇴적물이 운반된 후 쌓여서 생성된 암석입니다. 화학적 퇴적암은 호수나 바다 등의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침전하여 생성된 암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암은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성된 암석입니다. 점토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셰일, 모래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사암, 자갈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여감, 화산재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응해암, 탄산칼슘이 침전되어 만들어진 석회암, 염화 나트륨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염, 식물체의 사체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석탄, 규질의 유기적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처트, 퇴적 환경과 퇴적물에 따라 입자의 크기, 색깔, 성분 등이 다른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지층에 나타나는 줄무늬 구조를 층리라고 합니다.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구조로 셰일이나 사암과 같은 쇠설성 퇴적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퇴적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셰일, 사암, 여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각각의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퇴적물 입자의 크기입니다. 점토, 모래,
자갈순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죠. 2번, 생물에 유해가 쌓여 생성된 퇴적암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3번, 암염이 생성되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을 설명해 보자. 암염은 해수가 증발하면서 해수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되어 형성되므로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성됩니다. 퇴적암에는 퇴적 당시의 환경에 따라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등의 다양한 퇴적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구조를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층리는 퇴적물이 빠르게 흐르다가 속도가 느려져서 퇴적될 때 큰 입자가 먼저 쌓이고 이후에 작은 입자가 서서히 가라앉아 쌓이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주로 대륙 주변부에 경사가 급한 해저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빠르게 이동해서 수심이 깊은 바다에 쌓일 때 생기거나 홍수가 일어나서 퇴적물이 호수로 유입될 때 형성이 됩니다. 점이층리의 모식도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실제 사진에서도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층이 형성된 이후에 역전될 때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오히려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이층리는 지층이 생성되던 당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지층이 생성된 이후에 역전 여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는 지층의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엇갈린 구조가 생기는데요. 이를 사층리라고 합니다. 주로 수심이 얕은 해안이나 강의 주변, 모래가 쌓여 큰 언덕을 이룬 사막 환경 등에서 잘 형성이 됩니다. 사층리는 물이나 바람이 이동하면서 퇴적물을 운반하다가 쌓을 때 형성되는 지층에서 잘 발견이 되는 퇴적 구조입니다. 지금 층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위쪽은 크고 아래쪽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의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층리가 발견되는 지층에서 위와 아래가 뒤집어져 있다면 지층이 형성된 후에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에서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나 바람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퇴적물 표면에 흐르는 물이나 파도의 흔적이 생기는데 이를 연흔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모식도는 연흔이 남아있는 지층의 단면이고요. 그리고 사진의 모습은 연흔이 남아있는 층리면입니다. 물결 모양의 무늬가 층리면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연흔 동안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려주는 퇴적 구조입니다. 수심이 얕은 물 밑에 점토질 물질이 쌓인 후에 퇴적물 표면이 대기에 노출되어 건조해지면 가뭄이 들 때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갈라진 구조가 생기는데요. 이를 건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퇴적 구조이다. 가, 전북 부안군 격포해안에서는 점이측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나, 전남 신안군 사옥도에서는 사측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전남 화순군 북면에서는 연은이 보이는 측리면을 발견할 수 있고요. 라, 경남 진주시 가하강에서는 건열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퇴적 구조가 형성될 당시 물이나 바람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 사측리죠. 사측리는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쌓여서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적 당시 물이나 바람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측리인 나입니다. 2번, 각 퇴적 구조는 어떤 퇴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보자. 가, 점이측리는 수심이 깊고 물의 흐름이 약한 해저나 호수의 바닥에서 형성됩니다. 나, 사측리는 사막이나 강 주변 또는 해안에서 물이나 공기가 흐르는 환경에서 형성되고요. 다, 연은은 수심이 얕은 물밑 환경에서 퇴적이 될 때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입니다. 라, 건열은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입니다. 퇴적 환경은 크게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에 연안 환경이 있겠죠. 퇴적 지형은 육지에서 주로 쇠설성 퇴적물이 퇴적되는 육상 환경,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퇴적 환경인 해양 환경,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는 연안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각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형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육상의 환경, 해양의 환경,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는 연안 환경으로 나눠서 퇴적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퇴적 구조는 무엇인가? 네, 점이측리입니다. 2번,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연안에서는 해양 환경보다 산출되는 화석이 적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연안 환경은 염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담수 생물과 해양 생물이 모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생물체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산출되는 화석의 수도 적은 것입니다. 퇴적암과 퇴적 구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